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1 사기꾼 학교문의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사기꾼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함이 있으면 광고 전단지가 오게 되어 있고, 이메일 계정이 있으면 스팸 메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이 있으면 송신과 수신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원하지 않는 메시지와 유혹들이 주기적으로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대부분을 그냥 무시하거나 삭제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기로 인해서 매년 개인이나 조직 그리고 기업이나 정부가 수천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기 피해자들은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사실 장소나 배경, 연령대와 상관없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범죄도 없습니다. 도박이나 복권 등을 비롯한 사기는 최근 들어서 놀랄 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기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직접 대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투자 관련 세미나에서나 가짜 부동산 투자 기회를 제시하는 식으로 최근 들어서 사기는 글로벌 범죄 행위로 진화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비용도 줄어들었고 수백만 명에게 한 번에 접근하기도 쉬워졌습니다. 사기 범죄자들을 체포를 하고 범죄 행위를 입증을 해서 기소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조금 전에 받은 스팸 전화에는 우리가 사는 곳의 지역 번호가 찍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에서 걸려온 전화일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하는 설득 기술이나 지역 번호를 사용하여 친숙함을 더하는 수법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또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시간 제한이 있는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당성의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해서 뭔가 사업적이고 법적으로 들리는 문구들을 표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 전화나 스팸 메일은 그냥 무척 짜증나는 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몇몇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골칫거리 그 이상입니다.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기의 표적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기를 피할 수 있도록 적절히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수신 전화를 검사하여 가짜 전화번호로 오는 경우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앱도 있습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메일을 받았을 경우 처음부터 내용을 확인하지 않거나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사기는 이익과 위험의 인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볼 때 오직 위험에만 집중을 하고 이익의 잠재성에 말려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오래된 방식의 사기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만 오늘날 더 많은 사기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경찰서나 검찰청 직원을 사칭을 하거나 대출 사기 등 각종 사기 범죄들이 뉴스들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범죄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1년에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약 한 5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경찰, 검찰을 사칭해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보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기공학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는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사기범죄가 세계 1위 국가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사기꾼들의 천국입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온 나라가 부정부패, 청탁으로 얼룩진 부패한 나라, 사기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나라, 이러한 시국에서 우리 모두 각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기를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정치인이나 권력은 더더욱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기꾼 위에 정치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는 욕심이 많고 멍청한 사람만 당한다는 생각에 속는 사람이 바보지 하면서 피해자들을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기당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누구나 사기에 걸려들고 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왔고 세상 모든 직업이 사라져도 꿋꿋하게 마지막까지 건재할 직업입니다. 지구상에서 마지막까지 존재할 직업은 사기꾼입니다. 왜 사기는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계속 사기꾼들에게 속는 것일까요? 수백만 달러 규모의 폰지 사기에서부터 369 사기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각지의 흥미로운 사기극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숨겨진 동기와 사기 수법, 심리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상식보다 탐욕이 앞섭니다. 탐욕스러운 사람, 세상을
세상을 모르는 사람, 세상을 너무 잘 아는 사람 모두 다 사기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기는 고도의 테크닉이고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사기꾼들의 레이더망에 걸리면은 다음은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 사람이 뭘 두려워하는지를 알면은 이미 사기꾼들의 작업은 시작되고 성립이 되고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갈망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은 사기꾼들의 심리 트릭에 반드시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화 관련 학문이나 뇌과학에서도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은 불안정한 상황이나 불분명한 처지에 놓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확실히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 무엇인가를 늘 갈망을 합니다. 그 무엇인가는 실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가지 부족함이나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족함이나 역경을 어떤 식으로든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원하는 바를 얻어내거나 난관을 해결해야만이 비로소 마음이 평온해지고 삶을 즐겁고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불안감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심리 구조이고 심리 메커니즘입니다. 인간들은 생존해오는 동안 그렇게 스스로 진화를 해온 것입니다. 인간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추구할 때 꼭 합리적인 방식만을 선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들은 간혹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특이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무조건 그 방식을 믿고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한 번쯤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설마 거짓말이겠어? 설마 나한테 사기를 치겠어? 그렇게 자기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람들을 쉽게 신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비합리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결핍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욕망들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리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고통을 최대한 쉽고 빠르게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욕망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빨리 이 어둠과 같은 현실이 밝고 희망찬 삶으로 변하기를 갈구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런 사람들이 사기꾼들에게 뒤통수를 맞을 확률이 역시 높습니다. 사기꾼들은 사람들의 어둡고 습한 심리 뒤에 숨어서 그들의 어두운 속내를 먹고 사는 존재, 즉 기생충 같은 존재들입니다. 교묘하고도 철저하게 기망하고 농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생충 영화의 명대사처럼 그들에게는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기 계획입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허영심이 가득하거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만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이치에 통달했다고 자만하는 사람들도 바로 그 자만심 때문에 뒤통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믿고 싶어하는 것이든 믿고 있는 것이든 모든 사기 생각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 하거나 현재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이용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우리 인간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계속해서 의심을 품고 신뢰를 하는데 인색하고 세상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에 끊임없이 거부를 한다면 우리는 절망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려면 어떤 형태로든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사기가 태고적부터 존재해온 이유이자 세상 모든 직업이 사라져도 꿋꿋하게 건재할 마지막 직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정을 믿는 사람 우정 때문에 살맛이 나고,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살맛이 난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면 앞으로 내 삶이 더 윤택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고,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면 내 영혼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종교 활동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혹시 나는 누군가로부터 내 믿음을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현재 나의 믿음 역시 누군가가 나를 세뇌시킨 결과물이 아닐까? 우리는 현재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또 무엇을 믿으며 살고 싶은가?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얼마만큼 믿고 있는가 하는 의심들을 하면서 우리는 긴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에 기생하려는 기생충들이 우리 주위를 기웃기웃거리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욕망이라는 게 없다면, 모든 사회가 신뢰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경제가 사람들의 오늘과 내일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사기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사기는 연령, 교육 수준,
성별 등 인구학적 특성을 가리지 않습니다. 젊은 층들도 첨단 기술 사기에 많이 당합니다. 연륜이 있는 중장년층들도 잘 속아 넘어갑니다. 전문직 종사자들도 사기꾼들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 권력에 약한 사람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기꾼들의 타겟이 되는 좋은 먹잇감들입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을 믿는 것보다는 공짜는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말을 너무 잘 믿고 순수한 사람들이고, 사기를 당한 후에도 사기꾼들을 믿고 옹호하는 피해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의 전략은 첫째는 믿음을 주는 능숙하고 화려한 말솜씨입니다. 사람들에게 유대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기꾼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 가족, 모두, 나눔, 행복 등으로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감성을 자극을 합니다. 사기꾼들의 말솜씨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전현직 고위 공직자나 연예인들을 얼굴 마담이나 바지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공신력이 없는 회사를 단번에 신뢰를 가지도록 그들을 미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고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줍니다. 피해자들이 초반에는 믿을 수 있도록 말이 많고 단순한 사람들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세뇌를 해서 초반에는 약속한 보상금을 잘 지급을 해줍니다. 이렇게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재투자를 제한을 합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을 재촉하고 빠른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를 하면 투자자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충분한 시간을 갖지를 못하게 되고 감정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은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기꾼들의 전략은 모두가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특정한 요소들을 세뇌시키고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정신적 속임수, 사기의 테크닉입니다. 사기꾼들의 특징은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의 경우가 많습니다. 인맥을 중시하는 혈연, 학연, 지연의 문화를 파고듭니다. 사기꾼들은 사기에 당할 사람인지 아닌지 한눈에 대부분 알아봅니다. 타고난 심리의 전문가들입니다. 레이더망에 걸린 먹잇감의 스타일을 파악하고 맞춤형 미끼를 던집니다. 그리고 유명 인사와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인맥을 가시하고, 사기꾼들은 자신을 과대 포장을 잘합니다. 거짓말을 할 때도 표정 변화가 없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합니다.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변명을 매우 잘합니다.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도 않습니다. 대박이다, 마감임박, 마지막 기회다, 생각할 것도 없다, 나만 믿어라, 이와 같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만날 때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지고 거짓말을 진실처럼 밥 먹듯이 아주 태연하게 잘합니다. 사기꾼들은 속이려는 사람들을 전혀 불쌍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미안한 마음 더더욱 느끼지도 않고 자신의 거짓을 자기 스스로 믿습니다. 사기꾼들은 일단 눈치가 매우 빠르고 영악하고 매우 친절하고 감정적인 호소를 잘합니다. 구체성이 없는 장기 계획에 호언장담을 하고 말에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또한 사기꾼들은 말이 매우 빠르고 말이 많습니다. 이것은 상대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중요한 정보를 신중하게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고 빨리 지나가게 합니다. 친절하고 말이 많고 항상 웃고 미소를 머금고 이유 없이 돈을 잘 쓰며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돈을 쉽게 모은 자랑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일단 무조건 의심을 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좋아 보이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공지능 AI 시대라고 하죠. IT 시대가 부를 대량 실업 같은 나쁜 상황들은 앞으로 닥쳐올 사기의 전성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나 권력을 등에 업은 무서운 사기 세력들은 전쟁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최근에 대표적인 사건들이 신라젠, 라임, 옵티머스 사태 같은 것들입니다. 사기꾼들은 사이코패스처럼 보통 사람은 느끼는 감정을 못 느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사기꾼들의 내구조는 다릅니다. 감정의 작동 방식도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에 대해서 사이코패스들은 무감각합니다.
노력하기보다는 쉬운 길을 찾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에게는 정당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기꾼들은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대신에 박사 학위를 위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신들이 박사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삽니다. 이것이 사기꾼들의 자만심 심리입니다. 사기꾼들은 자신들이 행한 사기에 대해서 범죄라고 전혀 인식하지도 않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함이나 죄의식도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반성이나 뉘우침은 더더욱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범죄 행각이 발각되어서 처벌을 받게 되면 오직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가게 되면 수감 기간 동안에 동종 범죄자들과 토론을 통해도 좀 더 업그레이드된 사기꾼으로 성장을 해서 우리들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기꾼들이 출감을 하면 또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적어도 사기꾼들이 학교 안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했습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산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사기꾼들이 모두 학교에 가거나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의 방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기꾼 학교 보내기의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